어,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내용이에요. 그 별로 이렇게 실용적인 내용은 아니고 이론적인 내용이고 그냥 쭉쭉 소개만 하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빨리 끝내는 게 목표인데 어, 항상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 시벤코 정리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이라고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89년에 나온 정리이고 어, 이게 이제 대충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하나의 은닉층을 갖고 있고 노드가 충분한 수가 노드가 이제 보장이 된다면은 어떠한 함수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함수를 적당하게 근사화시킬 수 있다라는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번 시간에 논리 전개가 이제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리니어에서 렐루로 받고 다시 이제 리니어로 받고 이렇게 받으면은 그 꺾이는 선이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노드스를 이제 많이 잡아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아웃풋 피처를 많이 잡으면은 꺾이는 점이 막 여러 개가 확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많이 꺾이다 보면은 이제 임의의 함수를 좀 잘 근사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냐라고 이제 제가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이제 그 이론을 다룬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 그 꺾은 선으로 표현되는 그 언더라인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언더라인 펑션이 꺾인 선의 형태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의 형태라도 그게 이제 꺾인 선들의 조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곡선 같은 것도 대충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갑자기 점프가 있는 스텝 같은 것도 대충 만들 수 있고 뭐 이제 그런 논리였죠. 그래서 제가 여기 막 주절주절 써놨는데 이 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그 실용적인 이유가 그러니까 리니어 렐루 리니어로 받는 요 아이디어가 실용적인 이유가 어 그 실제로 이제 언더라인이 꺾인 선이 별로 없지만 대부분은 이제 꺾인 선으로 얼추 근사를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괜찮은 이유가 우리가 이제 저번에 마지막에 막 급하게 살펴봤던 예제 중에서 x가 n 바이 1일 때뿐만 아니고 n 바이 이제 2일 때 n 곱하기 2일 때도 이제 됐으니까 요번에는 그 언더라인 펑션이 평면일 때 아예 그럼 이제 1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니까 꺾인 선이 아니고 그 이때는 꺾인 평면 같은 게 되겠지. 하여튼 그 언더라인 펑션이 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꺾인 평면이나 꺾인 뭐 하이퍼플레인이나 그러니까 3차원 4차원으로 가면은 더 복잡한 구조라도 하여튼 적당히 잘 꺾으면은 왠지 될 것 같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니까 됐습니다. 뭐 용어 정리는 이거 이따가 실컷 할 거니까 좀 그 생략을 하고 요 아이디어를 이제 그 정리를 해가지고 시벤코라는 사람이 유니버셜 어프로시메이션 띠어럼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요건 이제 번역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범용 근사 정리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 뭐 보편 근사 정리라고도 번역이 되는 것 같고 이 유니버셜을 그 번역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 둘 다 잘 사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제 영어로 그대로 쓰거나 이거를 이제 요 유니버셜 어프록시메이션 티어럼을 시벤코라는 사람이 이제 증명을 해서 시벤코의 정리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시벤코의 정리로 부르는 게 더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요거는 뭐 그 교재 같은데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으면은 이상한 건 아니고 하여튼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 이 용어가.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의 용어가 나오면은 아 그 11코 정리 이야기 하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스테이트가 뭐냐면 그 하나의 응익층을 가지는 그러니까 하나의 응익층을 가지는 구조라는 거는 이제 리니어하고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리니어 꼴인데 우리가 그 예제로 삼은 거는 렐루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본은 시그모이드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시그모이드를 이제 좀 일반화한 어떤 뭐 시그모이드 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원본은 그냥 시그모이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리니어 시그모이드 리니어 꼴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은 그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연속 함수를 그러니까 연속 함수라고 여기는 이제 한정을 지었는데 그 막 스텝이 있어도 웬만큼 돼요.
그러니까 그 연속 함수보다 좀 더 큰 범위입니다. 근데 오리지널 버전은 증명 버전은 연속 함수일 때 한정해갖고 증명을 했어요. 아무튼 그 말입니다. 그냥 그 적당히 꺾이는 점이 많으면 잘 맞출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말인데, 요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스테이트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이게 1989년에 나왔단 말이야. 이거 다 맞출 수 있다며. 그러면은 모든 딥러닝 문제는 1989년에 이론적으로 다 풀렸어야 돼요. 지금부터 훨씬 전에. 근데 이때는 딥러닝 연구한다 그러면 거의 약간 미친 과학자 취급 받았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라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왜 이게 이 정리가 있음에도 안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이고, 요즘 리니어 시그모이드 리니어 이렇게 안 쓰죠 많이. 리니어 렐로 리니어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왜 얘는 또 시그모이드를 이제 갑자기 갖고 나오냐, 이러한 생각도 들고, 이건 이제 좀 딥러닝을 어디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 이 정리를 보면 이런 의구심을 갖겠죠. 또 이제 어디서 공부를 했으면은 딥러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은리층이 여러 개 있는 게 이제 딥러닝, 그러니까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의 은리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은리층으로 다 해결되면 왜 딥 뉴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야? 라는 이제 생각도 듭니다. 그 은리층은 이제 두꺼울수록 학습이 잘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는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러한 사실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게 막 영어로 써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보겠죠. 이게 정리는 맞는데 실용성이 없어요. 그거를 이제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 거는 맞는데, 일단은 요거를 그냥 맹신하기로 합시다. 이 정리는 무조건 맞고, 하나의 은리층의 노드를 무한대로 많이 해보면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믿기로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무게를 가질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x가 n by p 꼴의 입력이라고 가정을 할 때, 그렇죠? y가 또 n by 1 꼴의 출력을 가질 때, 이 사이에 리니어 렐루 리니어 혹은 리니어 시그모이드 리니어 조합으로 x에서 y로 가는 어떠한 매핑도 대부분 다 맞출 수 있다. 이러한 무기를 가지게 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세요. 요거. 그러니까 한 층만 있어도 노드스를 충분하게 만들면은 x에서 y로 가는 임의의 매핑을 우리는 적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증명을 제가 손으로 할 수는 없고, 이게 그 수학이 조금 많이 필요해서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은데, 거기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쭉 따라가 가지고 제가 그림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대충 이런 느낌으로 증명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x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막 코드 실습을 하지 않고 그냥 그림만 그릴 거예요. 계속 x는 뭐 토치에서 이제 뭐 요거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등간격으로 200개의 이제 숫자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이렇게 만들 건데, 리니어, 그다음 뭐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로 잡았네요 제가. 그 다음에 리니어를 한 번 더 받았는데, 인풋 피처가 1이고 아웃풋 피처가 2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그런 아웃풋 피처가 2고 인풋 피처가 1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x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야지. 집에서 한번 들어보니까 여기서 내가 쓸 때마다 이게 막 멀리 들려가지고, x가 이렇게 했는데 서형 변환을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직선을 서형 변환하면 직선이니까, 여기에다가 시그모이드를 취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연히 내가 되게 잘 결합을 해가지고 시그모이드를 하나를, 잠깐 다 지우자. 하나를 시그모이드 이렇게 만들고, 그렇죠? 하나를 시그모이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쳤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근데 시그모이드를 내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만들 수도 되는데, 이렇게 거의 스텝에 가깝게 만들 수 있었죠. 어떻게 했지? x 앞에 곱해지는 값을, 그러니까 우리 그 스펙에 곱해지는 그 계수값을 세게 주면은 이게 한 번에 팍 올라갔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프팅도 가능했었고, 얘도 이렇게 한 번에 팍 올릴 수가 있겠지. 아니 이거는 팍 내릴 수가 있겠지. 그럼 요거를 요렇게 사각형 모자 모양으로 뭔가 우연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마치
우리가 이제 꺾은 선을 표현할 때 우연히 이제 이런 꺾인 선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시그모이드 두 개를 잘 결합하면 우연히 이제 이런 애를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애를 만들 수가 있으면 이게 이제 x축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애도 만들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를 하면 이러한 애도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얘들을 결합한 애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임의의 이러한 곡선이 있을 때 얘를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맞출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논리입니다. 그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되게 그 쉬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L1이랑 A1이랑 L2라는 네트워크를 내가 지금 만들었는데 그냥 막 만들었으니까 임의의 가중치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그거를 제가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이거를 막 숫자를 맞춰놨습니다. 여기 이제 웨이트를 뭐 마이너스 5랑 5로 주고, 그렇죠? 바이어스를 10, 10 이렇게 이제 주고, L2도 뭐 1, 1 이렇게 주고, 여기 바이어스를 마이너스 1로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X에 L1을 통과해가지고, 그러니까 X는 지금 n by 1이고, L1을 통과하면 n by 2가 되겠죠. 그렇죠.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직선을 그냥 한 번에 그려가지고 요 주황색, 파란색이 됩니다. 요거는 이 그리는 코드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의심스러운 이거를 뜯어보면서 따라가 보세요. 정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죠. 여기에 이제 각각 시그모이드를 걸어가지고 주황색을 이러한 시그모이드로 만들고 파란색을 이러한 시그모이드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우연히. 우연히 이거를 이제 L2라는 애를 결합을 했는데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비율로 합쳤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적당한 바이어스를 해주면 우연히 이러한 초록색 선이 얻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러한 모자 모양을 얻을 수 있겠구나, 우연히. 여기까지 일단 확인이 됐으면은 이 초록색 선에 시프팅 버전이랑 스케일링 버전, 그러니까 시프팅은 이 모자의 위치가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스케일링은 지금 모자의 높이가 1이잖아요. 이게 뭐 2.2가 될 수도 있고 2.3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은닉층을 그러니까 두 개, 그러니까 똑같은 네트워크에서 인풋 피처 1, 아웃풋 피처 2, 이 상황에서 이번엔 직선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에랑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른 느낌입니다.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합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숫자를 따라가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그런데 또 요거랑 별개로 그 다음에 제가 또 계수값을 막 조정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 파란색은 무시하고 주황색만 볼게요. 주황색을 이제 또 이렇게 만들었어요. 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또 시프팅이 뭐 오른쪽으로 좀 더 쏠린 상태에서 모자의 높이는 2.5 정도가 되는 이러한 모자 모양의 뭔가 함수 출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우연히. 그렇죠? 지금 이거는 네트워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니까 인풋 피처가 1이고 아웃풋 피처가 2일 때 요럴 때는 이제 하나의 시그모이드를 이렇게 증가하게 만들고 하나의 시그모이드를 감소하게 만들었고 두 개를 싹 겹쳐가지고 어떠한 부분에서만 값이 있고 나머지에서는 다 빵으로 죽어버리는 그러한 애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노드스를 4로 잡으면은 그러니까 어떠한 한 부분에 값이 있고 다른 쪽에 죽는 그 두 개의 선형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친 애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여기 있는 파란색이랑 주황색이랑 합친 버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은니층의 노드를 4로 하고 가중치를 적당히 잘 때려 맞추다 보면은 요거를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는 L1을 아웃풋 피처 4로 하고 시그모이드 하고 인풋 피처 4로 하고 아웃풋 피처 1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계수값을 제가 이렇게 막 조정을 했어요. 조정을 하고 다 통과시키니까 요런 게 나왔죠. 그렇죠? 이거는 앞에 있는
파란색이랑 뒤에 있는 주황색을 합친 버전이 됩니다. 노드가 4개일 때. 그럼 만약에 노드를 내가 6개 주면은 이 꺾인 부분이 3번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계단 모양이. 이거 숫자 맞추는 거 시험에 내볼까? 아니야, 그러지 말자. 그 종합을 하면은 어떠한 직관이 생기냐면은 시그모이드를 우연히 잘 결합을 하면은 요러한 함수를 만들 수 있어요. 딱 뭐 요거는 아니겠지만 요러한 이렇게 이거 시그모이드로 만든 거 맞네. 개수를 200으로 줬네요. 그러니까 팍 올라가지. 이렇게 거의 스텝처럼 올라가는데 시그모이드 두 개를 우연히 잘 결합하면은 이제 이러한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연히 자꾸 뭔가 이제 결합해갖고 그 뭔가 그 뭐야 운적인 요소에 기대해서 노드가 이렇게 잘 모자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내가 하다 보니까 이런 노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아예 이 H를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새로 짜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짜도 우연히 잘 조합을 한다면은 그거보다 이제 노드 수가 2배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를 액티베이션하는 네트워크가 얘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 우연에 자꾸 기대하지 말고 이러한 액티베이션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새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x가 지금 n 바이 1인데 이게 L1을 거쳐갖고 n 바이 일단 m으로 n개의 아웃풋 피처로 지금 뿌려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선이 아까 주황색 뭐 파란색 2개 나왔는데 그게 2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막 나오는 거지. 여러 개가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h를 걸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이런 펑션을 겁니다. 비선형 변화로 그 시그모이드를 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V가 나오겠지. 그 V에다가 다시 L2 리니어 트랜스폼을 걸어갖고 Y 해설 예측하는 이제 이러한 네트워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네트워크하고 똑같은 결과를 주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는 얘에 비해 갖고 그 히든 레이어의 노드 수가 2배가 되고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시그모이드로 되죠.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2개면은 이런 거를 무조건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얘에 대응하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존재하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증명하고 싶은 거는 얘 시그모이드 얘가 어떠한 것도 다 맞출 수 있다는 논리였는데 그거를 증명하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는 얘 그러니까 L1이랑 H랑 L2로 요 네트워크의 결과가 모든 함수를 다 맞출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면은 얘를 증명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가 되죠. 자, 그럼 이제 이거는 그냥 파이토치 문법인데 이게 유저가 이제 디파이나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 활성화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요거 그냥 잠깐만 설명하면은 이 A1이라고 했던 거는 우리가 보통 토치 NN의 뭐 시그모이드 왜 어디였지? 아, 여기 있다. 시그모이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딱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클래스라 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펑션은 어떠한 클래스에서 인스턴스를 이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가 사용자 정의를 한 이 h를 만들어 갖고 우리는 토치 nn 뭐 nn까지는 아니어도 뭐 my act 펑션 뭐 요렇게 이제 하면은 뭐 이제 a1이 딱 생겼으면 좋겠잖아. 그럼 얘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클래스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클래스를 우리가 갑자기 파이토치에 넣은 어떤 클래스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미 만들어진 요 클래스를 상속받아 가지고 2개만 수정을 하면 됩니다. 이닛은 그냥 이제 슈퍼 클래스에 있는 이닛을 그대로 들고 이 문법은 그냥 지금은 몰라도 돼. 아니 결국에는 알아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 모르면은 이 클래스 공부를 내가 더 해야 되겠구나 하고 제가 그 알려준 사이트 가가지고 그거를 이제 복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스스로 백업을 하셔도 되고 이거 순환 신경망에 할 때는 제가 이 클래스 없이 설명을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가지고 하기는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forward라는 거는 어, 아, 그래 이것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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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는 아마 이제 대부분 이 설명은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미분을 하는 건 백워드였잖아요. 그 화살표가 Y에서 이쪽으로 쫙 오면서 미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역전파라고 해요, 요거를. 근데 포워드라는 건 순전파라고 합니다. X에서 Y로 쭉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X에서 계속 Y로 가는 방향이잖아요. 이거는 포워드라고 정의하고 Y에서 X로 가는 거는 백워드라고 정의합니다. 아무튼 얘는 그 액티베이션에서 뭔가 입력으로 받아갖고 출력으로 뭐를 줄지만 정의를 하면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h라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갖고 x를 넣었을 때 h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출력은 그냥 h에다가 input x를 넣은 값을 출력으로 해줘라. 이렇게만 정의를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사용자가 이제 정의한 활성화 함수가 생기고 이제 그 토치에는 시그모이드 혹은 토치에는 렐루 대신에 그냥 마이 액티베이션 가로 열고 닫고 하면은 이 동일하게 활성화 함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정의되었는지 그림을 그려보니까 x를 넣었을 때 a1x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한 활성화 함수가 잘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이 활성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히든 레이어에 노드가 이제 하나 있는 경우,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러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인풋 피처를 1로 받고 아웃풋 피처를 1로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마이 액티베이션을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인풋 피처 아니 인풋 피처가 1이고 아웃풋 피처가 1일 때 이런 것을 네트워크가 만들 때마다 이 초기 값은 네트워크 초기 값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네트워크의 x 값도 달라지게 되겠지. 그렇죠? 그거를 제가 그냥 16번 네트워크를 만들고 y 핵 값을 출력으로 그림 그려보고 또 만들고 그려보고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이렇게 나올 것 같지. 그렇죠? 뭐 이렇게 나오거나 이게 좀 옆으로 가서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거는 좀 이상하긴 한데 사실은 이게 이러한 함수였는데 이 부분이 잘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죠. 왼쪽 부분이. 그렇죠? x에 보면은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니까. 그래서 이러한 함수 모양도 나올 수가 있고 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죠. 이것도 그렇죠. 이 뒷부분에 잘린 거고 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모자가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아웃풋 피처가 1이 아니고 그러니까 노드수가 1이 아니고 2가 된다면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요거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언뜻 생각하면 우리 이제 요런 스텝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얘하고 그 다음에 뭐 얘하고 이렇게 두 개가 결합되면은 이러한 모양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다시 이렇게 큰 애랑 이렇게 요런 애랑 이렇게 결합되면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희한해 보이는데 그래 이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요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얘도 나올 수 있겠고. 그렇죠? 요거 좀 헷갈리죠? 안 헷갈리나? 한번 해보자. 만약에 이런 거지. 요런 스텝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색은 못 봤구나. 됐다. 요런 스텝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두 개를 더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그냥 여기는 둘 다 이제 0점이에요. 더한 애를 제가 여기다 그릴 건데 이만큼 올라가겠지? 그쵸? 그리고 이거 좀 이거 다른 거로 못 그리나 색깔? 여기까지는 맞고 여기에서 이 사이즈만큼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그쵸? 여기까지는 똑같고 여기에서 이 스텝 사이즈만큼 떨어지겠지. 이렇게. 그쵸? 그다음에 여기에 가서 여기 있는 스텝 사이즈만큼 떨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모양이 나올 수 있죠.
하여튼 좀 까다로워 보이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다 이게 두 개의 스텝을 조합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노드가 이제 세 개면은 뭐 여기는 이제 제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그냥 이런 같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1024개 노드스를 1024개로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뭐 세모인지 뭐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요렇게 보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스텝들이 무수히 많게 이제 짜글짜글하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의 은리층의 그 이러한 출력은 지금 제가 H라는 그러니까 마이 액티베이션을 1024개의 노드로 잡아가지고 뿌렸는데 이거를 이제 2048개의 노드를 잡은 다음에 액티베이션을 시그모이드로 바꿔도 우연히 잘 맞추면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얘가 이제 표현 가능한 함수가 임의의 곡선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거 보면 거의 점프지 이러한 점프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웬만한 거는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러한 그 하나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수의 노드가 보장이 되면은 표현력이 매우 이제 충분해진다는 그 시벤코 정리가 증명이 됩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대충 봤지만 이거 딱 봐도 표현력이 충분해 보이죠. 그래서 진짜 잘 되는지 웬만한 함수 다 맞출 수 있는 건지 예제를 좀 몇 개 갖고 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풀어놨어요. 읽기만 하면 됩니다. 코드는 다 똑같아 가지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 시드를 잡는 거고 이거 질문하는 사람이 있던데 제 그 4번입니다. 맨날 까먹어 가지고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맨날 이제 시드를 요구로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번 같은 거 잡으면은 까먹지 않고 잘 쓸 수가 있습니다. x를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200개를 이렇게 뿌리고 요거 쉐입을 바꾸는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네트워크에 넣을 거니까 바꾸는 거고요. 언더라잉을 뭐 잘 모르겠지만 사인이랑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막 이상하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라잉을 어디에 표현했냐면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언더라인입니다. 이게 이제 이러한 이러한 익스포넨셜에 그러니까 사인이랑 또 하이 프리퀀시의 사인 이렇게 더해갖고 대충 저렇게 그냥 언더라인을 제 맘대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오창을 만들었습니다. 정규분포에서 뽑고 쉐입 바꿔주고 0.1로 곱했습니다. y는 언더라인 플러스 오창이에요. 그쵸?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이제 x하고 y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약간의 이제 오차가 있죠. 여기에 대한 언더라인이 이렇게 주황색 선으로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이 언더라인을 맞출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매핑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는가? 그냥 이런 h라는 시그모이드 두 개를 결합한 이제 이러한 액티베이션 펑션을 우리가 임의로 정의를 한 다음에 네트워크의 노드수를 2048개로 이제 잡았죠. 그러면은 4096개의 만약에 액티베이션 시그모이드를 걸면은 이 네트워크랑 똑같은 게 대응되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잡으면은 뭐 별거 없지. 로스는 당연히 MSE를 써야 되겠죠. 이번에는 BC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국민 옵티마이저 썼고 F폭을 200 정도 해가지고 뭐 이 다 이제 똑같은 코드입니다. 네트워크 그 다음에 로스 펑션 그 다음 백워드 스텝 그 다음에 정리해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X하고 Y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언더라인까지 그린 게 이제 여기였는데 적합을 해서 그려보니까 이 초록색이 나오게 되는데 거의 잘 따라가죠. 그렇죠? 약간 차이 있거든요. 여기 처음 부분에 초록색은 약간 이제 플랫한데 얘는 이제 그 엉더라인은 곡선이고 여기도 초록색은 약간 플랫한데 얘는 어차피 스텝의 연장선이니까
언더라인은 약간 곡선이고 이 뒷부분은 진짜 상당히 잘 따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시벤코의 정리가 잘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두 번째 예제는 우리 했던 거예요. 스펙 높아도 뭐 취업 안 되고 막 그 신문 기사 있죠. 그거에 모티브를 받았고 제가 이제 만든 예제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언더라인이 주황색인데 이렇게 성공 확률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성공 확률이 이렇게 싹 떨어졌어요. 요것도 우리가 맞출 수 있냐? 그냥 진짜 뭐 이게 뭐 언더라인이 우리 이거 되게 모델링 할 때 사실 머리 많이 썼거든요. 이 꺾이는 그 시그모이드 전에 이렇게 꺾이는 구조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렐루라는 거를 만들고 막 이제 노드스는 두 개면 충분하겠군.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막 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H라는 거를 잡아가지고 유저가 디파인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 갖고 로스하고 옵티마이저를 구워준 다음에 이번에는 BC 로스를 써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F곡을 돌려가지고 맞춰보니까 대충 맞아요. 트루가 얘인데 트루가 주황색인데 우리가 이제 적합한 애가 초록색 실선이니까 그 물론 거기 우리가 렐루를 두 개 잡았을 때보다 노드수도 많고 좀 비효율적이고 여기 뒷부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죠. 여기는 이제 뭐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없고 약간 지저분하잖아.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죠. 그래가지고 시멘코 정리가 잘 되는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멘코 정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예제. 지금은 제가 그 마이 액티베이션 펑션 그러니까 H라는 활성 함수를 사용했는데 이거 대신에 시그모이드로 써도 시멘코 정리가 이제 성립을 하고 시그모이드 대신에 렐루를 써도 되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증명 과정의 핵심이 뭐였어요? 그 요런 모양의 대충 그러니까 어떤 한쪽에만 값이 있고 나머지는 빵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우리가 함수 모양을 만들 수만 있으면은 얘를 위로 쭉 키우고 좌우로 왔다 갔다 시키면서 웬만한 거는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얘도 맞출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 전개로 이러한 렐루도 우리가 개수값을 우연히 잘 조합하기만 한다면은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엠리스트 예제를 적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미지로 돌아왔습니다. 엠리스트 데이터를 DNN으로 맞출 건데 엠리스트 데이터를 이제 다 맞추면 좀 힘드니까 여기에서 뭐 3이랑 7 정도만 뽑아가지고 그 두 개의 클래스만 만들고 그러니까 3인지 7인지만 구분하는 네트워크를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런 게 있었죠. 요런 게 이제 패스트 AI에서 지원하는 함수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예. 얘는 어떤 주소가 들어가 있고 저장이 되어 있고 스트링으로 이거를 클릭하면은 클릭하는 순간 어떤 파일이 이제 압축 파일이 다운받아지죠. 그래갖고 이 압축 파일을 다운받아갖고 어떠한 폴더에다가 풀어라 라는 이제 명령이 이게 되고 그 푼 폴더가 이제 패스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걸 내가 변수로 저장해라 라는 의미가 되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하면은 뭐 이러한 경로에 우리가 받은 데이터 잘 저장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파이썬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브젝트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얘도 파이썬에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얘도 어떠한 정보를 저장하는 뭔가 변수가 있을 테고 얘 동작을 정의하는 어떠한 기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정보는 요거겠지, 요거. 그쵸? 이 스트링이 어떠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갖고 막 찾아봤어요, 제가. 집요하게. 이거를 못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혹시나 싶어갖고 이거를 언더바 치면 숨긴 그 속성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얘네가 숨겨놨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 보이게. 근데 요거는 이 정보가 이 경로가 그냥 스트링의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얘가 이제 정보라는 거는 알겠고, 얘가 이제 어떠한 기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능이 이제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결과로 얻어지는 패스 역시 오브젝트라는 거죠. 그래서 그치, 이 얘기 했구나. 처음에 클래시파이어 얘기할 때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그 정보라고 말하는 거는 그 클래스 문법에 좀 익숙한 사람들은 어트리뷰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능은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기능. 첫 번째 기능은 그 우리가 한번 쓴 것 같은데, 여기에서 ls하고 가로를 열고 닫잖아요. 그러면은 이 디렉토리에 있는 폴더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우리 똑같은 게 리눅스에서 이게 있었지. 요거 그 어사이먼트에 있었죠. 이거 프로그라고. 이 폴더에 있는 목록들을 보여줘라는 건데, 테스팅이라는 폴더가 있고 트레이닝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경로 안에. 그렇죠? 근데 이거 결과를 보니까 이 경로까지는 똑같고, 여기에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고 여기 있는 게 테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이 패스라는 폴더 안에 있는 파일옥은 그 디렉토리를 다시 이제 패스 오브젝트로 만들어 가지고 리스트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리스트가 아니고 뭐지? 하여튼 그거 파이썬에 있는 그 리스트가 아니고 목록? 똑같은 거잖아. 모르겠다. 자, 그런 요거 말고 또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두 번째 기능은 별거 없어요. 지금 이제 이러한 폴더하고 이 패스라는 오브젝트에 저장된 요 경로를 따라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콜앱에서 이게 쫓아가고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얘에 의하면은 트레이닝이라는 폴더가 있고 테스팅이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패스에다가 패스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내가 쓰잖아요.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얘도 오브젝트죠. 패스. 그 다음에 얘도 스트링이라는 오브젝트죠. 그러니까 패스 오브젝트하고 스트링이라는 오브젝트가 지금 이런 연산자로 묶여요. 그렇죠? 그럼 얘는 연산이 되겠지. 그 연산 결과는 패스 오브젝트가 나오고 이 경우까지 포함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로를 결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테스트, 이런 식으로 경로가 결합이 되고 결과가 패스 오브젝트로 나오는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 기능 1이랑 기능 2를 합치면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패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쵸?
패스 오브젝트는 내가 이러한 기능이 있다고 했어. 그쵸? 이렇게 하면은 여기 안에 있는 폴더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 그런 폴더들이 0부터 9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 손글씨 0으로 이제 쓴 애들의 이제 그림 이미지가 0이라는 폴더에 있고 뭐 손글씨 9로 해당되는 이미지가 9라는 폴더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를 이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얘를 보니까 그렇죠. 이 첫 번째 패스 오브젝트는 이 여기까지인데 요 그 앱리스트의 트레이닝의 6번 폴더 그 다음에 이 다른 것도 뭐 4번 폴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경로들이 다 이제 풀로 저장이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정렬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지 않아 갖고 우리가 조금 보기 힘들긴 한데 이게 그 여기 이 트레이닝에 있는 폴더들의 리스트들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예비 학습은 이제 그림을 그려주는 함수를 소개를 할 건데 요 함수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치 텐서 0.1, 0.2, 0.3, 0.4 이렇게 내가 값을 만들고 그러면은 길이가 4인 벡터가 만들어지고 쉐입을 2,2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얘를 여기에 넣게 되면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C맵은 흑백으로 그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그 가장 하얀 부분이 이제 0.4 여기가 이제 0.4고 그 다음에 가장 까만 부분이 0.1 그 다음에 0.2 0.3이겠네요. 그래서 요 이제 원래 데이터라 이거 그냥 변수를 좀 저장을 해야 되겠다. 너무 귀찮네. 자 이게 x고 언더바 x라는 애는 이제 이런 식의 매트릭스를 생겼는데 이 언더바 x라는 애를 시각화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이 0.1이 여기 까만 부분, 그 다음에 0.4가 이제 하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는 이 매트릭스 모양을 전달을 해주면은 그거를 이제 그 값에 따라 갖고 밝게 혹은 어둡게 그려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치 비전 요거 이제 처음 보죠. 여기에 IO라는 모듈이 있고 여기에 리드 이미지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만 우리가 이제 그 3번 요거를 할 거거든요. 3번 글씨가 있는 손글씨들의 모임 요거를 할 건데 요거 이 경로에 뭐가 있는지 좀 봅시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편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0.png 17470.png 이렇게 파일들의 목록이 쭉 뜨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폴더 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파일을 내가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이 폴더 이름으로 봐서 숫자 3이 포함된 이미지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로를 여기를 스트링으로 만들고 얘 스트링을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텐서가 만들어지거든. 언더바 tsr로 받고 요거 잠깐 조사를 해 볼게요.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저걸 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쉐입부터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8, 28이 나오네. 그러면 이게 1이라는 거는 채널의 숫자고 28, 28은 픽셀의 수인가 보다 라고 그냥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채널의 숫자가 이제 1이고 그 가로 세로가 이제 28, 28인데 내가 만약에 우리 PLT IMCO에 여기에 만약에 매트리스 형태로 넣어주게 되면은 이 28, 28에 배열된 어떠한 숫자들이 밝은 곳은 뭐 하얗게, 아니 그 숫자가 큰 게 하얀색이었나? 그렇지. 숫자가 큰 거는 이제 하얗게, 숫자가 작은 거는 까맣게 되면서 뭐 어떤 흑백 이미지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보고 싶냐면은 PLT IMCO로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딱 하면은 그림이 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그 에러가 나면서 이제 까다롭게 군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1, 28, 28을 내가 쉐입을 바꿔줘가지고 아까 우리가 했던 대로 매트릭스처럼 28, 28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려집니다. 3이라는 게. 그렇죠? 이거 흑백으로 보고 싶으니까 그래 60은 알아야 다른 데서 되는 거였지.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경로에 해당되는 다른 이미지들을 갖고 와서 그려도 숫자 3 같은 게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비학습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부터는 쉽거든요. 쉬었다 할까? 금방 하거든요. 이거 데이터 정리를 하고 학습 아니지. 그냥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시 5분에 시작할게요. 마음이 급하면 말려 내가.